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험 전문가 정신우입니다. 네, 이어서 칭찬받을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은 정신우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운전자 보험을 준비한 이유는 마스크 해제 이후 여러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요즘 좀 교통사고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시 자동차 보험만큼이나 중요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자동차 보험만큼이나 중요한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MC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다른 차와 사고 발생했을 때 MC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보통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 차주분이 좀 다치시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좀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몸 상태 체크 후 사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민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상대방이 다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인이며 차가 망가져서 수리해 주는 것을 대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대방이 다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대인이고 차가 망가져서 수리를 해주는 것이 대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다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운전자 보험은 왜 필요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표를 보시면 자동차 보험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은 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 사실 아직까지도 좀 헷갈리거든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 설명 전에 MC님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MC님은 운전 매일 하고 다니시나요? 저는 매일 운전을 하진 않고요. 좀 자주 하긴 합니다. 저도 매일 운전을 하고 있고 운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실력에도 자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지 않을까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MC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운전을 그렇게 막 매일 하지는 않다 보니까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좀 긴장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사실 운전은 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늘 좀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을까, 방심하지 않고 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는 사람은 드물지만 사고 발생 시 각종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확 와닿진 않거든요. 좀 필요했던 그런 예시들이 있을까요?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면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을 팔다가 주차가 되어 있던 옆차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내려서 보니 옆차에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였고 이런 상황에서는 MC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어, 제가 주차를 하다가 옆차에 스크래치를 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는 주차되어 있고 사람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일단 차에서 내려서 보통 차 앞에 이렇게 다 번호를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네. 상대방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주차를 하다가 차를 좀 긁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MC님뿐만 아니라
모든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네. 그러면 차 주인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수리비를 제시합니다. 음.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모든 상황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살짝 부딪힌 것이 아니라 옆 차에 문이 움푹 들어가 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네. 지금 당장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때는 MC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운전을 네. 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상대 차에 문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차에 상처가 났다 하면 보험회사에도 좀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대신 배상해 줄 겁니다. 그런데 분명 사고가 발생하였고 손해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경찰에 연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도 상대 차주와 잘 합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꼭 개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배상하던 보험사에서 배상하던 상호 간에 만족스러운 합의가 나왔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하기 때문에 잘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해서 합의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으니 기소도 되지 않을 뿐더러 법정에서 시비를 다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꼭 경찰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사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사고 중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쳐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또 위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보도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며 위 12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해당됩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며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해 운전자 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났을 때는 반드시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또 운전자 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서 이 비용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떠한 비용들이 드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합의금이 있겠고, 그리고 법정으로 가는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금이 있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고의 경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이 나올 때 이 선고가 징역 5년 이하가 아닌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고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이 나올 때 이 선고가 징역 5년 이하가 아닌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의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또한 법정으로 소환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용도 적지 않을 뿐더러 항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 역시 최대 3천만 원까지 선고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비용들은 가중처벌이 없을 경우를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경우며 다들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민식이법이나 스쿨존 사고 등과 같은 법령으로 가중처벌될 경우에는 이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비용들이 뭐 적어도 1,000만 원대 그리고 정말 많게는 뭐 억대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비용들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해 드리는 담보입니다. 비록 이러한 사고들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담보들은 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특약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담보 말고 또 운전자 보험에는 어떠한 담보들이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은 이 외에도 운전자 부상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담보와 상해 수술비, 상해 후유장애 등 물론 모든 담보를 다 가입하면 좋겠지만 보험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실 수 있는 보험료를 측정한 후에 내가 다쳤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같이 설정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특약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에 맞춰서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좀 유의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다만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일반 장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법규 필요에 따라 바뀌고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판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비용들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담보가 추가되거나 보상 한도가 자주 변경되고 있어 한번 가입하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필요하시면 리모델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교통 법규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최근에 나온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보장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최근에 나온 운전자 보험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서도 좀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고가 있는데 바로 음주 사고나 마약 같은 약물에 취해서 발생한 사고이며 두 번째는 무면허 운전 사고, 세 번째 뺑소니 사고 등이며 이 경우 어떠한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에서 사고라고 함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이 있는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운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등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운전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된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운전자 보험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오늘 알아봤는데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꼭 들어야 하는 세 가지 특약 말고도 좀 다양한 특약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상해 수술비, 상해 후유장애 등 좀 다양한 담보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들 중에서도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이런 건 하나쯤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그런 담보가 있을까요? 정신우 전문가님? 저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 행령에서 정한 상해 등급을 받을 경우 내 과실의 여부를 떠나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다친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신우 전문가님께서는 자동차 부상치료비를 가입을 하면 나중에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고상준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특약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난 좀 든든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담보가 있을까요? 저라면 골절 진단비 담보는 꼭 추가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운전자 보험에 이미 수많은 특약이 있지만 가장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력이 가장 많은 담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저번 달에 비 오는 날에
제 실수로 넘어져서 네. 갈비뼈에 손상이, 그러니까 실금이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실금을 받고 나서, 진단을 받고 나서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갈비뼈가 만약에 실금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았고요. 이 밖에도 치아 파절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까, 골절 진단비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 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게 골절이라는 질병 상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고상준 전문가님께서는 골절 진단비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본인의 경험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달에 빗길에 넘어지셔가지고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을까요? 네, 지금은 좀 괜찮은데요. 네. 사실 저는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당일날은 안 아팠는데 다음날 되니까 엄청 아프더라고요. 아, 진짜요? 갈비뼈 실금이라고 너무 얕봤다가 네. 어쨌든 만약에 저처럼 정말 넘어져서 가슴이 아프거나 해서 골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는 꼭 검사 제대로 받아보세요. 이 실금이라는 게 어쨌든 엑스레이 상으로도 잘 안 나오지만 초음파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했더니 그 실금이 미세한 게 나와서 오.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여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음파로 또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골절 진단비를 운전자 보험 특약으로 가입을 했는데 사실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그런 골절은 아니잖아요. 그러한데도 이렇게 골절 진단비가 보험 보장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상해 특약이기 때문에 운전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뭐 타이에 의해서든 자유에 의해서든 골절이 만약 발생을 하는 경우도 그런 부분들도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치아 파절을 포함하지 않느냐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제 말을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가입되어 있으신 담보에서 골절 진단비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 담당 설계사와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해보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골절 진단비는 꼭 운전을 하다가 골절을 진단받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니까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내가 아직 골절 진단비가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골절 진단비에는 치아 파절 이 부분을 보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부도 또 다르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송대웅 전문가님께서도 이러한 특약 하나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특약이 있을까요? 네, 특약 이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혹시 MC님 설거지 많이 하시나요? 저는 집에서 뭔가를 잘 해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거지를 자주 하진 않습니다. 혹시 설거지 하실 때 네. 고무장갑 끼고 하세요? 벗고 하세요? 무조건 끼고 하죠. 저는 남자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일을 좀 도와주다 보면 고무장갑 끼기가 굉장히 번거로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는 직접 이제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데 네. 유리컵 같은 거를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 입과 맞닿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쉽게 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을 쉽게 베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특정 특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창상봉합술이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설거지 하시다가 손이 베게 된다라거나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뭐 상해 수술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로 해서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사실은 근육 조직까지 같이 손상이 되어야 수술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창상봉합술 특약은 근육층까지 손상되지가 않더라도 한 바늘, 두 바늘, 세 바늘 이렇게 좀 적게 깨매서 수술을 하신다라고 해도 지급될 수 있는 특약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약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을 안내 드립니다. 네, 송대웅 전문가님께서는 창상봉합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꼭 운전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꼭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는 다른 생활 질환과 일상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상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혹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는 특약들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했는데 병원에 갔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운전자 보험에 있는 특약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권유를 좀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또 추가할 수 있는 특약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담보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